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발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단아하세요. 네. 네, 자, 저희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고요. 저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공감하고 싶은 댓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웹툰 원작 드라마가 뜬다. 마스크걸 흥행. 일본 여행 중 사라진 청년. 대국민 스타 푸바오 중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웹툰 원작 드라마가 뜬다. 마스크걸 흥행입니다. 또 한 번 우리를 정주행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 좋습니다, 저. 네, OTT에서 공개한 마스크걸인데 화제성도 시청률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당연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봤어요. 그죠? 보면서 느낀 게 참 네. 우리나라 이 K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K 콘텐츠는 화수분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화수분하면 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쩌면 이렇게 OTT 플랫폼에서 지금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들마다 이게 우리나라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상력으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놀라면서 봤던 드라마가 마스크걸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 분명히 저는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밝은 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밝은 성격의 이 드라마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다양한 콘텐츠를 섭렵하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완전 와닿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재밌다 이런 거보다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좀 네. 연신 놀라면서 봤던 그런 드라마거든요. 자,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마스크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주인공 이름이 김모미라는 여성이에요. 네. 모미를 거꾸로 하면 미모가 미모. 되겠죠. 이름이 이렇게 거꾸로인 이유. 이 여성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이름에서도 저는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범한 직장인, 낮에는 직장인으로 일을 해요. 하지만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김몸이라는 여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시리즈가 바로 이 OTT 플랫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 마스크걸입니다. 지금 예고편 잠깐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이 심상치 않은 보통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네. 자, 줄거리부터 일단 흥미진진하고요. 뭐 마스크 쓴 저런 그 여러 가지 주인공들. 어쨌든 뭐 고현정 씨도 나오고 지금 대단한 출연진들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공개가 되자마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외모라는 건 전 세계인들 모두에게 늘상 관심을 갖는 하나의 뭐 주제 소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을 아주 쉽게 또 끌 수 있는 소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공개 3일 만에 280만 뷰 기록을 했고요. 네. 넷플릭스 탑10, 그러니까 OTT 탑10 비영어권 2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4개 국가에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역을 3사람의 배우가 연기를 한다 네. 자체가 굉장히 뭐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화제성뿐만 아니라 뭐 연출력 꽤 탁월합니다.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국내외 매체 또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일단 멀티플롯 구성이라는 게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주인공이 달라져요. 전체적인 주인공은 김몸이 네. 있지만 매 회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차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생각들을 시청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플롯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보시다 보면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에서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인공인 김모미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자,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를 드라마도 이제 꼬집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외모지상주의 시의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계속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네, 우리가 살고 수십 년 있고 됐죠. 예, 예. 네, 이 드라마가 비틀고 있지만 뭐 앞으로도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할 만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혐오를 넘어서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용훈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혐오를 넘어서 이해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걸 웹툰을 보신 분들은 드라마가 순한 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순한 맛이라고 하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웹툰의 시각적인 효과와 영상화된 시각적인 효과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순한 맛이라고 하더라도 꽤 세고 그리고 꽤 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쓴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말한 맛이라기보다 쓰디 쓴 맛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는데요. 이 뭐 주인공 김모미 역시 원작과는 다르게 좀 더 순화해서 이제 캐릭터를 창조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모지상주의, 표면적으로는 외모지상주의의 방점을 찍은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인간들 가운데 이제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성, 양면성에 네.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아까 쓴맛이라고 했던 표현이 굉장히 탁월하셨던 것 같고 웹툰은 도대체 어떻길래 순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웹툰도 궁금해집니다. 네, 외모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잔혹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조준한다 이런 점에서 좀 마스크걸은 확실히 흥미로운 문제작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과거에도 범죄자임에도 좀 외모가 출중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팬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생기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호주에서 절도 이 전과 보석 위반 혐의자가 공개 수배 하루 만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자수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공개 수배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자수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성 범죄자 폭발적인 관심 때문에 자수를 빨리 하게 된 겁니다. 예. 지역 경찰이 이 여성 범죄자의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 외모가 너무 예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 외모를 칭찬하는 네티즌들이 몰려들면서 네. 팬심을 타고 본인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범죄자가 외모로 또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2018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속운전으로 모녀를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 역시 남성이었는데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징역 24년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모에 열광한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이 형량 줄여달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해외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1999년에 탈옥 900여일이 훨씬 넘어서 검거된 희대 탈옥수 하면 신창원.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신창원이 입었던 이 패션이라고 네. 하죠. 이 반바지, 하얀 반바지와 이제 체크무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팔 티셔츠가 열풍을 타고 열풍을 타고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범죄자 중에 그 당시에 이제 PC통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팬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뭐 지금도 사람들 모두가 기억하실 텐데 가평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씨 네. 다들 기억을 하시죠? 예. 이 외모 등에 관심이 생기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팬카페 또 팬 대화방이 만들어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외모는 빼어날지 몰라도 범죄자임은 분명한데 말입니다. 예, 그 외모에 빠진 사람들의 관심이 범죄자를 좀 영웅화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정말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외모지상주의, 뭐 루키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치를 외모에만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웃지 못할 얘기, 사실 농담 같은 얘기죠. 아,
예쁘면 다 용서돼. 아.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면을 봐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이건 내면도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모 때문에 추앙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 범죄 피해자들, 유족들 만약에 생겼던 그런 범죄라 한다면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깊이 각인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네요. 정말 그 유족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모미를 짝사랑하는 역할의 회사 동료인 주호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에요. 이분이 지금 낮에는 존재감 없는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넷 BJ 방송을 열렬히 시청하고 팬카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른바 사회적 외톨이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감정이 증폭이 되거나 또 쌓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 좀 범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그렇죠. 자, 최근에 우리 사회에 발생한 흉악범죄 범죄자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생각하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예, 드라마인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지금 사회적 외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네. 얘기 하잖아요. 뭐 지난 5월에 부산에서 2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했던 뭐 범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유정 역시 고립 은둔형 청년 문제의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이죠. 또 신림동의 한 이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윤종 역시 자택과 PC방만을 오가는 생활을 했던 은둔형 뭐 외톨이였던 건데요. 이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추산을 한 걸 보면 12만 9천 명 정도라고 해요. 이걸 전국적으로 봤을 땐 61만 명에 달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련 범죄들이 지금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까지나 제대로 표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추정치라는 거예요. 서울시만 지금 지자체 가운데서 조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일에 좀 지자체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 이슈 토크에서 밝은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또 어두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요즘 또 세태가 또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런 드라마도 성행하고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라마는 총 7회 분량이고요. 주인공 김모미 역을 3명의 배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맡아서 연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1인 2역, 1인 3역 이런 건 있지만 3인 1역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통의 경우 배우 한 명이 뭐 예를 들어 일대기를 그린다면 10대부터 노년기까지 그려지는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김하중 씨가 특수반장을 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추녀에서 미녀가 되는 그런 과정도 보여줬었는데 특수분장 사실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고민을 했는데 특수분장을 하면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한 배우가 계속 연기를 하니까 뭐 연기 일관성 같은 건 지켜질 수 있겠지만 사실 표정의 변화라든지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사실 불편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역 3인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사실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감독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 작품을 봤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한 가지 배역을 3명의 배우가 연기를 했다면 이게 서사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사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가 바뀌는 데에 대한 이질감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물, 시점이 바뀌는 구조로 이게 지금 멀티플롯 구조를 형성한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사람들 드라마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모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이 그대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완전 잘 통했네요.
있네요. 네. 네, 자 드라마 마스크걸은 무엇보다도 우리 배우들의 열연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 역을 맡은 몸이 3이죠. 네, 고현정 배우. 범죄자 역할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범죄자 역할을 맡았어요. 거의 뭐 예. 처음이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뭐 고현정 씨 이 몸이 C라고 ABC라고 하더라고요. C. C라고 하는데 6회에서 등장하지만 역시나 뭐 고현정 씨는 고현정 씨입니다. 음. 존재감이 상당히 빛났는데 네. 화장기 없이 푸석한 얼굴로 나오죠. 네. 그리고 김경자하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진짜 이전에 고현정 씨가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들과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흑범벅의 피칠갑한 그런 모습 시청자들한테도 상당히 새로운 고현정의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전 연기와 또 다른 캐릭터를 만나면서 또 새로운 연기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모의 대명사 미스코리아 출신이잖아요. 네. 이렇게 불렸던 배우의 변신인 만큼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이 고현정 씨가 얼태기를 겪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예쁜 분도 언제일까? 거울 보면서 예. 얼태기를 겪을 수 있나 봐요. 네. 얼굴에 대한 권태기인데 사실 얼굴에 대한 권태기, 말은 얼태기지만 그동안 이 고현정 씨가 30여 년이라는 연기 생활을 겪어오면서 비슷비슷한 사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을 많이 맡아왔잖아요. 네. 그런 어떤 비슷한 캐릭터를 맡으면서 생긴 역할에 대한 권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만나고 또 이 캐릭터를 만나서 이 얼태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고현정 씨 지금부터 뭐 변신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또 큽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기대가 너무 되고 살도 진짜 많이 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인물에 그대로 이제 빙의를 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싱크로율이 거의 웹툰하고 흡사했던 것 같아요. 네, 노력을 그렇습니다. 참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또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밤에는 가면을 쓰고 춤과 노래하는 BJ로 변한 김모미 A를 연기하는 신인 배우 이한별 씨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배우 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브랜드 평판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나온 걸 제가 봤더니 8월 브랜드 평판 1위가 이병헌 씨거든요. 네. 2위가 모미의 고윤정 씨입니다. 예. 그런데 3위가 바로 배우 이한별 씨가 야, 차지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작도 없지 않나요? 데뷔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더 놀랍죠. 데뷔작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김모미 A를 맡았죠. 네. B와 C가 나나 씨와 고현정 씨예요. 예. 연기 경력이 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배우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인생 전반부 1, 2회차 주인공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 뭐 인물이 상당히 섬세하게 심리 변화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이름이 이한별이란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개성 강한 외모의 연기자, 특히 여자 연기자 가운데 개성 강한 이 여성 연기자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한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성 강한 외모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작진이 이 배우를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에 맞는 그러니까요. 배우를 찾기가 어려웠던 네네. 게 그래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까지 쭉 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던 배우들이 무려 10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마스크걸이 찾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낸 보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하게 봤던 게 이 나나, 고현정, 김모미 다 같은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잖아요. 키랑 몸무게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네. 쓰셨나 봅니다. 그래서 또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봉이로 유명한 네. 안재홍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작품이 은퇴작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은퇴작이라는 게 사실 가장 공들이지 않겠어요, 배우가? 네. 또는 감독이라면 은퇴작에 가장 공을 들였겠죠. 그렇죠. 그만큼 발군의 연기력, 발군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뭐 사실 안재홍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가장 뭐 기분 좋은 칭찬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김모미를 짝사랑하는 회사원 주호남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일단 뭐 이제 보통 웹툰을 드라마하거나 영화하면 싱크로율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우 이한별 씨 같은 경우는 싱크로율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지금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안재홍 씨 역시 싱크로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웹툰의 캐릭터보다 그 이상을 펼쳐준 배우다.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주호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10kg 증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드라마 촬영 전에 이제 영화 리바운드 촬영을 했는데 이 리바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재홍 씨가 여기서도 증량을 했거든요. 네. 안재홍 씨가 살을 빼는 것보다 찌는 게 쉽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느 행복했을 것 인터뷰에서 같은데요? 네,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굉장히 체형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안재홍 씨 하면 사실 밝은 캐릭터의 연기들 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전혀 다른 캐릭터, 약간 그로테스크하다라는 저는 생각도 하면서 맞아요. 봤었는데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 몸집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설정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피소드에는 일본어 대사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웹툰을 보고 나서 일본어로 이 표현하는 게 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또 그대로 드라마에 제대로 녹여냈는데 어쨌든 이제 배우가 좋은 연기력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연기력 외에 네. 뒤에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은퇴작이라고 말을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런 정도. 캐릭터를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망가짐을 불사하지 않고 정말 그 주호남 자체가 돼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적잖은 충격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열연 인정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 매력적이어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그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모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또 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연을 해주고 계신 김경자 역할, 주호남의 엄마죠. 염혜란 배우인데 더글로리에서 또 이어서 연타로 지금 히트를 치고 계세요. 송혜교 조력자로 나오셨었던 그렇죠. 명랑한. 네. 네. 자, 이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역할을 맡으셨죠? 사실 더글로리에서 집중 조명 받기에는 뭐 문도군으로 열연을 펼쳤던 송혜교 씨 그리고 또 박연진 캐릭터를 연진이가 너무 굉장히 셌죠. 네, 연기 잘했던 네. 임지연 씨 포커스가 다 가면서 염혜란 씨가 그동안의 어떤 수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은 게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 마스크걸에서는 사실 김모미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김경자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걸이 아니라 제목을 오남 엄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글로리에서 사실 염혜란 씨의 연기가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그걸 또 경신했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역대급 캐릭터예요. 아들한테 굉장히 헌신하는 엄마지만 이전에 헌신하는 엄마들의 캐릭터는 사실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테지만 지금 주호남 엄마인 김경자와 같이 헌신하는 캐릭터? 글쎄요, 뭔가 삐뚤어져 있는 완전, 방향으로 네,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그동안에 헌신하는 모성애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눈 돌아가는 모성애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걸 정말 네. 완벽하게 표현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동안 뭐 연기 공력이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무대에서부터 연기력을 다져왔던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염혜란 씨의 어떤 진가가 더글로리를 시작으로 해서 꽃이 제대로 피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앞으로가 또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희 예전에 평론가님하고 그 카지노의 최민식 씨 연기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막 극찬을 했었는데 여자 최민식이다 막 이런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연기를 할 수 있는 여배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 쭉 읊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평론가님께서 가장 눈길이 갔던 배우가 있다면 어떤 배우일까요? 이유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혜란 염혜란 씨입니다. 역시. 염혜란 씨 사실 연기는 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먼저 접한 게 아니라 대학로에서 이 첫 작품을 봤어요. 1999년에. 어머, 첫
짝꿍을 남다르시겠어요. 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네. 저는 사실 염혜란 씨가 지금의 얼굴이 1999년의 얼굴과 그닥 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어. 왜냐면 염혜란 씨가 출연하는 연극을 제가 여러 편 봤기 때문에 아. 아는데 그때 보고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대학로의 중견 배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뷔작을 제가 봤던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 배우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제 생각보다는 좀 뒤늦게 아. 빛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라미란 씨 같은 경우도 연극에서 굉장히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줘서 드라마, 영화에서 지금 주인공을 맡고 있잖아요. 네. 염혜란 씨가 지금은 주연급 조연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타이틀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진짜 너무 멋졌어요. 자, 마스크걸이 또 독특한 게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세고 강렬하잖아요. 이 등장인물 대부분이 선인이기도 하고 악인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도 막 응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묘한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죠. 예, 자, 결국 모든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현실에서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봐도 나라는 사람을 봐도 어느 때는 착하지만 맞아. 어느 때는 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뭐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인공 김모미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뭐 김경자라는 캐릭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만 자식에게 한없이 헌신적인 엄마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식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주호남을 죽인 김모미를 처단하는데 모든 인생, 사활을 다 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극단의 양면성을 맞아요. 감독이 참 잘 표현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뭘 저렇게까지 쫓아다니나 막 이랬는데 어떤 또 아들 가진 엄마들은요 거기에 막 몰입을 해서 보더라고요. 나 같아도 저렇게 한다. 네. 막. 네, 이게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염혜란 배우는 아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직접 처단에 나서는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극 중에서 총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주인공이 김모미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허가 없는 총기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총기 사고나 또 밀수 총기 적발 건수가 점점 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총기 사고 총 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고의 사고가 발생한 건 12건인데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서에 등록되지 않은 총을 사용해서 극단 선택을 했던 적도 있고요. 예. 또 같은 해 6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20대 남성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에 신고하지 않은 화살 공기총으로 파출소에 화살을 쐈던 적도 있었습니다. 화살. 네. 자, 최근에 또 편의점에서 총기로 직원을 위협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직원을 위협하고 수십만 원을 갈취해서 달아난 외국인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장난감 총을 사용했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 우려 수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장난감 총도 어쨌든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닙니다. 직접 또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사제 총기가? 보통의 경우 인터넷 네. 동영상 보고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터넷 포털에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 총기를 만드는 어떤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가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제 즉각 가동되기 어려운 외국 서버의 사이트 아니면 또 이 너튜브 해외 계정 같은 데서 쉽게 이 정보를 보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 지금 사제 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완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총기 번호가 없는 게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위험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구 프레임
개조할 경우에 번호가 없어서 식별이 어려운 이 고스트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자진 신고하는 것 말 그대로 자진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경찰이 개입해서 직접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 불법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직무, 제조, 판매 등으로 총기 소지 허용을 제한하고 이 외에는 소지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기 사고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총기 관리 등의 예방책이 좀 더 강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웹툰 원작의 화제작, 마스크걸만큼 인기가 있는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빙인데요. 무빙, 어떤 작품이죠? 이것도 지금 OTT 플랫폼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2회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1일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픈 비밀을 숨긴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K-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히어로물이라고 붙인 데는 네. 사실 이 헐리우드의 히어로물을 보면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포부를 실현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K-히어로물은 다릅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키겠다. 가족에 관한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건드리면 또 눈물 나거든요. 아, 그럼요.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되면 저 아직 안 봐가지고 네. 빨리 봐야겠어요. 네, 자, 마스크걸과 무김의 공통점이 바로 이 웹툰이 원작이라는 점인데요.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늘 흥행이 보장된다 이런 또 수식어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웹툰이 이제 영상화, 시각화 되려면 인기 웹툰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인기 웹툰이라 하면 이미 고정 팬층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봤던 웹툰 누가 싱크로율을 얼만큼 뽐낼까 궁금하니까 당연히 먼저 보겠죠. 네네.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 얼마나 실현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고정 팬층이 먼저 본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작품의 경쟁력이 있는 게 작품이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된다는 이 서사의 완결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찾는 관객층, 그러니까 찾는 시청층도 많아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서사가 탄탄히 있고 또 원작의 팬들도 있고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웹툰 원작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사실 원작이 좀 각색이 되거나 만약에 또 새로운 인물이나 에피소드, 그러니까 원작에 있지 않는 그런 등장인물이나 에피소드가 나오면 또 반감을 사기도 그만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이 웹툰 같은 경우는 1, 2, 3부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드라마한 경우에 2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삭제를 했어요. 1부하고 3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에피소드 주인공이 김춘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김춘혜가 4회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캐릭터를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저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웹툰 보신 분들의 어떤 아쉬움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툰에 비해서 전개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전개가 이루어진 편인데 네. 하지만 웹툰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상 자체에 이 구멍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스크걸 경우에 원작의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또 캐릭터의 성격도 바꾸고 또 결말까지 좀 다른 방향으로 각색을 하다 보니까 원작 팬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또 만화와 드라마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제작진의 각색 의도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였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마스크걸과 인기 비결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스크걸의 인기 어떻게 보세요? 장기 흥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호불호가 조금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좀 지켜보겠고. 네. 자, 결국 마스크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을까요? 평론가님 입장에서 보실 사실 때. 이제 외모를 중심으로 본다 내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본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당신들의 내면에도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혐오를 일상화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비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게 뭐 저희 시청자들에게 주는 작품이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중 사라진 청년인데요.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이 석 달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죠. 일본 현지 경찰들도 나섰지만 좀처럼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1996년 윤세준 씨입니다. 이분은 언제 일본에 입국을 한 거죠? 네, 5월 9일 관광 비자로 일본 오사카에 입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6월 8일이죠. 6월 8일 밤 전화 이후 그러니까 누나하고 전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전화 기록이라든지 금융 기록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여행 비자는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0여일째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혹시 누나랑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다는데 별다른 낌새는 없었나요? 누나에 따르면 사실 전혀 특이할 만한 건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숙소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어둡다라고 하면서 이 가는 길까지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통화가 한 30여 분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숙소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마지막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변 얘기 없었고요. 이후 계획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배낭여행을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직장을 옮기기 전에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예정하고 갔던 여행인데 이 시점이 5월 9일에 그러니까 오사카에 입국을 했고 연락이 끊어진 게 6월 8일이니까 한 달이 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누나에 따르면 이 생각보다 좀 더 길게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행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내 언론에서 윤세준 씨 실종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됐었고 저도 참 너무 가슴 아프게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일본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뤘다고요? 네, 요미우리 TV에서도 지난 8월 2일 이와 관련된 사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된 시점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6월 7일 오후 6시경에 윤 씨가 이 구시모토정에 있는 숙박시설에 체크인을 하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체크아웃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오후 7시쯤에 구시모토정의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윤 씨가 이 와카야마현 소재의 시오노미 사키에서 내린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씨 6월 8일 오후 9시가 넘어서 누나와의 통화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일단 뭐 그날 이후로 지금 연락 두절인 상태니까 누나가 전화가 마지막이었던 것이고 자, 또 얼마 전에 국내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또 윤세준 씨 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는데 누나 말에 의하면 숙소에 잘 도착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자가 오고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 국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윤세준 씨가 마지막 숙소에 투숙한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소에 도착했다는 윤 씨의 말과는 다르게 그러니까요. 마지막 숙소에서 투숙한 기록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 이 제작진이 이 윤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 반경의 모든 숙박업소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윤 씨가 묵었다고 하는 곳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지 주민들도 윤 씨가 하차한 곳에서는 머물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8일 오전 4시경,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죠. 윤 씨를 목격한 것 같다는 현지 주민을 만났는데 평소 인적이 없는 곳인데 한 청년이 이 차도 옆길을 지나고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운이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실족사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구시모토초라는 것이 낚시 성지로 일컬어진 곳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발견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 씨를 태웠다는 버스 기사가 또 이런 진술을 했는데 왜 이런 곳에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평상시 이 윤 씨 바다 낚시를 즐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그리고 이 취재를 갔던 제작진이 수소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 경찰이 실종 2달이 되도록 윤 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인데요. 그렇죠. 실종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위치 확인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도구라고 한다면 휴대전화라고 할 텐데 최대한 빨리 확인만 했더라도 윤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에서 혹시 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묻지마 범죄가 현지에서 발생을 했다라면 이 윤 씨 한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특별하게 이제 윤 씨 같은 경우는 한 건만 발생하고 말았을 그런 확률은 지금 범죄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시모토초 같은 경우는 고령자 인구가 훨씬 많다고 하고요. 또 범죄 발생률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없겠느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 가능성도 전문가들이 봤을 땐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신변을 비관하고 포기했다기보다 이후 회사를 퇴직한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떠난 여행이잖아요. 쉬러 간 여행.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을 앞두고 간 여행으로 봐야 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구시모토초라는 마을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지금 한적한 시골 마을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한데 여행이나 관광을 위해서 해외를 떠났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2018년부터 지금 외교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 41명이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미정결 실종 건수 필리핀이 11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실종자 가운데서는 한 명이 특히 실종 신고 접수 이후에 2,000일이 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 초에도 또 일본에 여행 간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죠? 네, 홀로 일본 이 야쿠시마로 여행을 떠난 김성진 씨가 실종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야쿠시마가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규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이 미야노우라 다케라는 산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평소에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산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김성진 씨가 이곳에 입산했을 때 이 폭설이 내려서 등산로가 폐쇄가 됐고요. 그 이후에 김성진 씨 행방이 묘연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또 재외국민보호의 주체인 외교부가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가 정확도가 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해 8월에 제공한 자료 각 공간이 영사 민원 시스템을 입력해서 실종 후 사망 건에 대한 분류를 잘못 기재해서 누락이 발생했다는 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인데 지금 해외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실종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뉴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함께 했고요. 얼른 또 실종된 분들이 돌아오셨으면 하는 기적처럼 그런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스타 푸바오 중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인데요. 요즘 동영상 사이트로 시간 보내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즐겨본 동영상 있으신지요? 이제 계절이 바뀔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네. 패션 동영상 아하, 네, 예.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이돌 가수 영상이나 또 옛날 드라마 압축 영상도 요즘 젊은 분들은 MZ세대들은 네. 또 많이 본다고 해요. 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그야말로 시간이 순삭이 되는데 네. 자, 요즘에
또 푸바오 영상에 꽂힌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바오 영상 저도 하도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돼서 관련 영상 찾아봤거든요. 예. 진짜 멍 때리기 좋은 영상들입니다. 아, 맞아요. 보면 어찌나 귀여운지 네. 아마도 뭐 제가 거울에 비치어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 내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멍 때리기, 푸멍하기 어. 가장 좋은 영상 푸바오 야, 영상입니다. 완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푸바오가 사는 동물원에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동물 캐릭터 바로 푸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9월부터는 그래서 관람 시간이 제한됩니다. 5분밖에 볼 수 없다고 해요.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이제 관람 시간을 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음. 멀리서 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관람 시간 5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푸바오가 대국민 스타가 됐는데 생일날에 푸바오 생일에 팬들이 지하철역에다 축하 광고판을 걸어주기도 했다는데 이거 아이돌 이상이네요. 그렇죠. 보통 케이팝 예. 스타들이나 가능한 일을 그러니까요. 푸바오가 해냈습니다. 네. 2020년 7월 20일 푸바오가 태어난 날이죠. 이 7월 20일 이틀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이 푸바오 관련된 축하 이제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네. 광고판이 올라온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푸바오 생일 축하하는데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80명 참여할 수 있는 푸바오 생일에 무려 지원자가 8,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와. 100대 1을 뚫었어야만 푸바오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자, 왜 우리 엄마들이 매일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들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잖아요. 이 푸바오를 키운 강철원 사육사 역시 처음에는 판다 사육이 낯설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직접 94년에 이제 이 한국에 처음 온 판다 커플 밍밍 리리도 이 사육사가 담당을 했는데요. 야. 이를 위해서 중국어도 공부했다고 하고요. 와. 중국에 2달 동안 체류하면서 관련해서 네. 사육법 직접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육사에게는 푸바오 패밀리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고 또 푸바오 자체가 이제 할아버지의 개념이죠. 푸바오의 네. 부모가 이 사육사에게는 자녀의 그러네요. 개념이고 또 푸바오는 지금 손녀의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런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나무를 하루에 20kg씩 먹는다고 해요. 20kg요? 네, 입맛이 까다로워서 예. 그러니까 대나무 수배도 처음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서로의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실한가요? 예. 돌아가야만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 법상의 이유입니다. 이 모든 판다의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습니다. 네. 둘째, 그리고 판다들이 판다들이 종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나이가 차서예요. 이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 성숙이 일어나는 만 4살이 되면 종번식을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다가 전 세계에서 1,800마리 정도밖에 없다고 하죠. 지난달에 태어난 푸바오의 이 쌍둥이 여동생 판다들 있죠. 같은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쌍둥이들과 푸바오의 부모인 이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다릅니다. 15년 계약으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2031년까지 한국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바오에게 주었던 우리 국민들의 사랑이 아마도 이 쌍둥이 이 바오 자매에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벌써부터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키운 것처럼 정이 흠뻑 들어가지고. 자, 어쨌든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희귀하고 귀한 동물을 외교에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동물 외교라고 하는데, 이 동물 외교의 역할을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동물을 선물로 주는 게 조금 어떤 시각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 중국 하면 사실 판다 외교로 유명하죠. 1972년에 이 닉슨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 기념으로 판다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판다 외교라는 단어가 쓰이긴 했는데 네. 사실 동물 외교라는 게 이제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그 특정 국가에서 호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데 외교하면 좁은 외교 또 넓은 외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좁은 외교하면 눈앞에 닥친 사안 바로 해결하는 게 이제 좁은 외교인데 예. 지금 판다 외교, 동물 외교 같은 경우는 넓은 외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동물 외교라는 게 그 나라 동물을 줘야 하는 선물로 줘야 하는 나라의 지도자의 취향에 맞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좋아하면 뭐 매를 선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취향의 동물을 좋아하느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코알라를 동물 외교에 활용을 하거든요. 외모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귀엽죠. 예. 판다 역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물을 외교에 사용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물 외교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푸바오가 곧 돌아간다니 저를 비롯해서 마음 아파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본국으로 근데 돌아가는 게 우리 푸바오를 위한 길이라고 하니 멀리서나마 또 응원을 해야겠죠?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송이 끝나더라도 생생법률쇼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57-8295번,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접수 받고 있고요.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던데요. 자, 안전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